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신미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일간인 무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태어난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서가 지나서 이제 5월에서 이제 미월로 넘어가게 됐고요. 앞으로 한 30일간 미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 를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간이라고 하는 거 쉬운 말로 현대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존재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해서 이 현상세계 뭐 불가에서는 이제 뭐 사바세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 현상세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 8글자 중에서도 그 바로 사바세계의 나라고 하는 존재 바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먼저 잘 파악해야지만 이 사주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현상세계에서도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특징이라든가 이 존재의 장점 내지는 존재의 어떤 단점을 잘 파악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령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를 봐야지만은 그죠? 그 일간이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처세를 하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고요. 이렇게 또 달리 처세를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배워놓으면 좀 좋은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다라고 하는 개념과 넓다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양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쉬운 말로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 중에서 바로 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양토인 무토의 특성 고항하다, 고항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높은 산 같은 거 있죠? 태백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아니면 에베레스트산 이런 것들이 다 무토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어떤 평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몽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넓은 평원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비록 지평선이 이렇게 눈에 띄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제평야라든가 호남평야라든가 여러 가지 평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토 같은 경우는 높은 산, 넓은 들판, 평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땅, 흙이 어떻게 돼요?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그래서 표현할 때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높이 쌓여있는 그 흙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굉장히 넓은
땅,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넓은 땅, 높은 산 같은 경우를 그냥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뭐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에 맞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땅과 높은 산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어떻게 돼요?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넓은 땅, 높은 산에 나무 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가 높이로 뭐 10m짜리, 20m짜리, 뭐 굉장히 큰 나무는 뭐 한 30m짜리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만큼 땅 속으로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지만 나무가 어떻게 돼요? 바람에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나무 뿌리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만큼 그 나무 뿌리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공기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돼요? 양분, 영양분 같은 것이 땅 속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퍼석퍼석해지면서 모든 만물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든가 이런 풀들이 살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뭐 새들도 거기서 살 수가 있겠고 미생물이라든가 각종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존재 이유 뭐예요? 모든 만물이 자기를 기반으로 터전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들 기토 일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 일간들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니까 어떻게 돼요? 포용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되게 후중하다라고 하고 인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덕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좀 인간미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어떻게 돼요? 잘 중재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있습니다. 자, 나무가 그 땅이 있으면 나무가 참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은행나무하고 참나무하고 둘이 싸우지 않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은행나무 편을 들지도 않아요. 자, 그냥 모든 나무들이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살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포용하고 포섭해 줄 수 있는 아량과 어떻게 돼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약간 좀 작은 개념이다. 이것은 내일 또 기토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고 굉장히 고항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 소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때 필요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을목은 용도가 크게 없다. 물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이죠.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된다서 육친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관인 을목이 더 좋다. 왜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 바른 법, 바른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관이 더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 즉 나라고 하는 특성을 놓고 봤을 때 항상 뭐예요? 바른 공부만 하고 모범생이 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우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음악, BT, 뭐 방탄소년단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예능을 통해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국위도 선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관이 좋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말고 칠살 편관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나한테 용도가 있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칠살편관 안 좋고 정관 좋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 고황한 무토를 소토 소벽하는 데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별로 없고요. 반드시 칠살 간목이 있어야지만 더 용도가 크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뜻하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라든가 잔디 같은 것을 뜻합니다. 넓은 땅 수백
만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 잔디만 심어져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텔레토비 동산이죠. 애들이 뛰어놀기는 좋겠지만은 뭐래요? 그 넓은 땅에서 뭐 새가 깃들어 산다거나 어떤 뭐 큰 동물들이 숨어서 살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뭐 참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좀 이제 즐비하게 좀 심어져 있어야지만 좀 동물들도 숨어서 살 수도 있겠고요. 그 안에서 뭐 과실들도 따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목보다는 어떻게 돼요? 칠살평관이 있어야지만 용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태어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미월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오행이 가장 왕할 때죠? 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할 때고요. 사오미 남방은 화토 동궁이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 자체도 4월, 5월, 미월 모두가 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계절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 근데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들어가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 초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4월은 그래서 초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제 중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늦여름이잖아요. 늦여름.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모하 내지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개하라고 표현합니다. 일단은 미월은 4, 5, 미 남방 화 내지는 토가 왕한 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화의 열기가 아직 크게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뜨겁다, 고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미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에 해당이 되죠. 근데 미월의 토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 사오미 남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온 건조한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건토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건토, 즉 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수가 많을 때는 뭐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건토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4, 5, 미월 같이 뜨겁고 건조한 때 술토라든가 미토, 천간으로 무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를 조금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순댓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댓국.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러 가면은 밥을 이제 순댓국 집에서 밥을 줄 때 밥을 공기에다가 이게 잘 담아 놓잖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 놔놓으면 아이스박스가 냉기만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도 보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박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조토, 건토인 술토, 미토, 천간으로 무토 같은 거에서 열기가 축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열기를 해열시켜서 식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건토가 있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술토, 미토, 천간으로 무토가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 축토, 진토 같은 것이 있어서 즉 습토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돼요? 식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월의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건토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월을 내자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염토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염토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름 대보름 같은 때 달집 태우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달집 태우기 할 때 불을 뭐 여러 가지 뭐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엄청나게 불을 크게 피웁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지나고 나서 그 자리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한동안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너무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열기, 화염토지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그래서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가 있어야지만,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에 나무도 심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들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수와 개수가 있죠. 개수. 근데 5월,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개수보다 용도가 더 있었다라고 하면, 2월 같은 경우, 4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용도가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든가 호수에 있는 물을 내가 직접 떠다가 물을 대야 되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죠. 우로수. 우로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가 굳이 열심히 삽질해서 물을 갖다 끌어대지 않아도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돼요? 개수가 있는 사람하고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임수를 쓰는 사람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는 거니까 크게 노력하지 않다 하더라도 큰 소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비단 뭐 노력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것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벌써 사람 자체가 다르죠. 임수를 쓰는 사람은 보다 개수를 쓰는 사람들이 벌써 그 세상을 보는 어떤 바운드리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아니면 통찰력 같은 것이 임수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개수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한 것,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 화토는 5월에서 제왕이 될 것이고요. 미월 되면 화토는 미월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쇠지에 해당이 되죠. 약간 이제 화토의 기운이 약간 쇠갈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과 같은 그런 그런 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토가 뭐 쇠지냐 약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가 미월에 어떻게 돼요? 4월에 절지, 5월에 태지, 그 다음에 미월 되면 이건 양지에 해당이 되죠. 아직은 수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금방 어떻게 됩니까? 왕토에 의해서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금방 매몰되거나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금방 말라서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개수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금 같은 것도 상관이 없겠어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줘서 금생수해서 수를 생해줘야 된다. 사주의 격으로 두고 보게 되면 일간이 왕해서 금을 보게 되고, 이 금이 다시 수를 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 하게 되는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수가 있는 상황에서 뭐 간목을 본다든가 을목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간목을 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가 없고요. 미월은 어떻게 돼요? 사오미 난방이 아직은 화가 쇠지다 하더라도 화의 기운이 완전 약해진 건 아닙니다. 아직은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월에 고온 건조한 때에 간목이 있고 수가 간목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은 바로 그냥 화에 의해서 목분 비회한다는 얘기죠. 목분 비회. 나무가 불타서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은 죽은 나무, 즉 사목과 같죠.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의 용도도 있을 것이고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금이 있어서 다시 수를 생조해 주는 그런 순환상생적인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의 명식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굳이 사주의 격국을 논한다라고 하면 이건 걸록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걸록격은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가 걸록격인데,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4개월에, 이거 4개월이라고 하죠. 진술충미를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 개자 진술충미가 다 끝 개자가 붙여서 개하, 개춘, 개동, 뭐 개추 이렇게 해가지고 개자가 4개가 붙죠. 그래서 그거를 4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진술충미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토가 진술충미월 내지는 4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걸록격으로 두고 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물론 걸록격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인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정인격이 됐건 걸록격이 됐건 일단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것이고요. 이거를 간혹가다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토가 미를 보면은 미중 기토가 무토 입장에서 겁재니까 겁재격이라고 하는데, 글쎄 제가 공부한 바로는 겁재격,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본 적은 없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건 비견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을 걸록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건 겁재죠. 그래서 그걸 겁재격으로 놓고 보지 않고 그냥 양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견격은 거의 걸록격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겁재격은 이제 양인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토가 진술충미 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거를 비견, 겁재 이렇게 비견격, 겁재격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사주의 격국을 표현할 때는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격은 약간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일간이 왕하면 옛날에 재관을 임의로 취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관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무토가 아니라 양간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편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관성은 되게 편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꼭 또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편재, 편관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일간의 특성을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개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왕한 무토, 고항하고 굉장히 후중하다라고 해서 제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칠살로서 소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온건조하고 수기가 굉장히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물기가 없는 빼짝 마른 산에다가 내지는 들판에다가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고요. 오히려 말라서 죽습니다. 더 날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땅속에다 묻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토를 어떻게 돼요? 윤토, 즉 촉촉하게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땅을 어떻게 돼요? 촉촉하게 해 주어야지만 나무도 심을 수가 있고 뭐 씨앗도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라서 기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수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수 안에는 해중 임수가 있죠. 물론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가 전혀 개수 없다고 해서 수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수라도 하나 얻는 것이 더 좋겠고요. 이 해중 임수 가지고 충분히 무토를 조금 뭐 부족하겠고요. 해중의 임수는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뭐 펌프로서 끌어올리든가 뭐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든가 해서 열심히 퍼다 달라야 되는 어떤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농사를 질 때 내지는 가축을 키울 때는 항상 먼저 무엇을 보냐면 물을 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제 아는 분이
돼지를 많이 치신 분이 계셨어요. 돼지 치고 양돈, 그 다음에 양계, 닭도 키우고. 근데 물을 갖다 못 대면 물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을 갖다 날라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물을 하루에 조금 먹느냐? 아니죠. 얘네들은 물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못 키운다는 얘기죠. 지하수 관정이라도 파서 아니면 옆에 뭐 또랑이라도 지나가야지 물을 갖다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신금. 이 신금은 물론 해중의 임수도 있지만은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땅속 밑에 천연 안반수가 있는 고란 형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천간으로 투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중의 임수, 해중의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수는 얻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왕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사주국세는 뭐 물론 걸록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천간에 일단 금도 이렇게 뿌리가 돼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일지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뒀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관 생재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생시를 얻는 것이 이 사주를 중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지에 있는 신금과 시지에 있는 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자 반합 해구 같죠. 신자 반합 해구. 여기서 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신자진 삼합이 되죠. 신자진 신이 아니고 신자진 삼 합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삼합이라고 하면 글자 한자가 진이 하나 빠지든가 자가 본기가 빠졌을 때는 합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기는 그냥 냅두고요. 진이 하나 빠지든가 신이 하나 빠지든가 해서 자진합하든가 아니면 신자합하게 되면 한자가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삼합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반만합했다 해서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 그래서 신자 반합하게 되면 이것은 수의 기운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시간에 임수가 또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에 통근하게 되고요. 신에도 통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에도 통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관인 신금의 생조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원래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양지에 해당해서 매우 약하다고 해서 금으로서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으면 수가 굉장히 이거는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건조하다 그랬죠. 고온건조. 그래서 화염, 토, 조가 기본적인 미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5월 하지가 지나면서 1음이 시생을 한다 그랬고요. 미월 같은 경우 벌써 2음이 징기해져. 2음 2단계 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음이 징기했을 때 벌써 이렇게 금수가 글자 수가 벌써 몇 개예요? 한 5개 정도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음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삼복생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삼복생활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삼복 더위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월에 원령을 택해서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식상과 재성을 감당은 충분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운이 금수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형 무토하고 식상 재성하고 예를 들어서 저울로 무게를 달았을 때 거의 공평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삼복생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복생환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해가지고 미월에 고온건조 화염토주한 그런 상황에서 마른 땅을 윤토하고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충분히 신금과 해수, 그 다음에
축토에도 개수는 뿌리를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과 개수가 이렇게 첩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붙어 있다라고 해서 첩신이라고 합니다. 붙을 첩자, 몸신자, 일간과 재성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합 무토는 개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게 합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화가 되느냐? 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해서 이거 화가 된다라고 해서는 이건 합화가 된다라고 하는 합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합학격은 될 수가 없겠고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나의 연인을 만나는 것 같고요.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난군을 만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을 주게 되죠. 서로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합화하면 차라리 나은데 합화가 될 수 없겠고 이건 서로 합하는 것을 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애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내지는 어떤 일을 하라고 일을 줬는데 뭐 회사 같은 데서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월급을 주죠. 일한 만큼 물론 일한 만큼 월급을 다 받진 못하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됐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일 안 하고 사내 연애 하면서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죠.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는 경향이 많죠. 그다음에 사내 연애를 해서 서로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서로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 사내 연애하는 것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조직체 큰 이 조직체 내에서 이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일간이 어떻게 돼요? 연애하느라고 조직을 돌보지 않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사주가 약간 좀 탁해지는 거죠. 진짜 사람이 사주가 이와 같으면은 좀 사주가 맑아야지만 맑은 정신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흐트러짐 없이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일을 하다가도 자꾸 한눈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자기 일 다 해놓고 뭐 한눈 파는 것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체라고 하는 데에서는 내가 일을 끝내줘야지만 이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계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일을 해야지만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뭐 금전이라든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탐합하느라고 이거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 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물론 또 이런 사람들이 탐합하는 사람들이 약간 다정다감한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합이면 명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합이면 어떻게 돼요? 다정다감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무원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뜻이 원달 멀리까지 이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나는 오늘 담배를 끊겠어. 뭐 최소한 한 달, 두 달, 석 달은 좀 끊어봐야지 담배를 좀 끊으려고 노력 좀 했겠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일도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무원달이죠. 나는 내가 뜻을 한번 폈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없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뜻을 했는데 자꾸 옆에서 왜 이렇게 한번 에이 그러지 말고 오늘만 해봐 오늘만 한 달 피고 내지는 오늘만 술 한잔 먹자 그러면 벌써 그냥 바로 갑니다. 이런 것이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일간이 합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죠. 갑인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수를 얻었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소통하는 용도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인하고 신하고 인신충이 되는 것이죠. 인신충. 자, 다른 일간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일간들도 지지에서 충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지에서 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뭐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죠. 물론 저 포항 같은 데서 저기 뭐 지열 발전 그것 때문에 그건 인재라고 이렇게 벌써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잠깐 지진이 난 거 가지고도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진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진이 많은 데서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한 지진 많은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을 딛고 살기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민족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꾸 무토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데, 특히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땅이잖아요. 땅. 무토는 땅과 땅인데 흙, 그죠? 근데 이것이 지지에서 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 밑에 저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단층이 어떻게 어긋난다든가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토일간, 무토일간이건 기토일간이건 토일간들이 되게 충이 돼서 이게 좀 안정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 보면은 중년의 어떤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뭐 금묘화시를 잘 보지는 않겠지만 초년, 뭐 중년, 장년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되면 중장년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물론 이제 대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운을. 그래서 이렇게 특히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일시로 충되는 것은 뭐 계속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들 아직 많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